몸에서 자극 안 들어갔는데 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신경 12개를 정확히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뇌의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플라시보 효과가 처음 발견된 것은 17세기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인데요. 현미경을 통해 그동안 처방했던 약품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테스트했더니 놀랍게도 치료제 대부분이 양리학적으로는 전혀 효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이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치료법에 대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명해야 했을까요? 그 현상은 플라시보 효과로 명명되었고 최근 들어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박사는 플라시보가 질병에 대해 90%까지 이로운 결과를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원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뇌의 신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생리적이나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도 효과가 있는 그 현상. 그러나 그것이 실체론적으로는 없지만은 현상론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특히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상징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봐요, 저는. 언어라는 상징 시스템을 쓰면서 그 궁극적 실체가 없지만은 그걸 상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브레인이. 너무 좀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실체가 없어도 믿는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하고 그걸 정확히 구분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인간 문화나 자연을 보는 안목이 아주 확 튀게 되는 거죠. 예, 현실에 없는 걸 생각하는 걸 상상이라 그러잖아요. 현실에 없는 걸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플라시보는 항상 동작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거짓 믿음은 아주 효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네, 뇌과학이란 게 참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보나요? 그런 전체적인 그 물고기하고 인간의 그 대비되는 신경 시스템의 발달 과정.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물고기를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만 해요. 먼저 그런 책이 나왔죠. You are in the fish라는 책이. 예. 내 몸 속의 물고기를 찾아라. 우리 몸에 특히 그 뇌신경의 미주신경, 그 다음에 서린신경, 이런 것들은 물고기 그대로 지내온 거예요. 뇌신경 그 12가지가 물고기에서 사람까지 그 배열이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뇌 피질만 이렇게 걷어내고 보면 개구리나 사람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물론 크기는 뭐 월등하게 차이 나지만은 그 배치되는 그 형상, 그 비례 관계는 3억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나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공부든 생물학 공부를 가장 빨리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은 진화적으로 추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항상 이 시스템 구조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그 까닭은 뭔가요? 예,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이라는 거는 한 1000억 개 되는 신경세포들의 배열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건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망막은 대뇌 피질의 일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막 같은 데를 보면 특별한 배열이 돼 있어요. 원추세포, 간상세포가 평면으로 배열돼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보면 푸키네 세포하고 그 다음에 평형섬유가 아주 특이한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의 특이한 집합, 그것이 바로 브레인 구조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특이한 집합의 양상인 브레인 구조를 이해하면 그렇게 특이하게끔 신경세포가 한 공간에 이렇게 배열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기능으로서 발현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기능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예. 그래서 구조하고 기능. 결국은 구조가 곧 기능을 결정을 하는 거죠. 브레인에 있어서는. 예.
네, 이렇게 뇌 신경을 이해하는 것이 또 뇌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면 금방 이해를 해요. 사람 브레인을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브레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눈동자 있는 이쪽 내측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리는 법. 자, 이렇게 먼저 그리세요. 빨리. 자, 아주 기준점 중요해요. 기준점. 자, 이렇게 그리면 브레인 구조에서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구조가? 그렇지. 이제 알잖아. 그. 벌써 두 사람이 이야기하잖아. 옵티키 하지마 그리려고 한다는 거 딱 알잖아요. 네, 자, 됐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모든 그림의 기준이에요. 브레인 그림에서.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간단히 돼요. 올팩토리 벌브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누구나 한번 보면 그릴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요게 중심열이 잔의 운해가 갈라지는 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대칭. 네, 쉽잖아요. 대칭 보시고 가자. 자, 그 다음에 자, 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뭐가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잘 보세요. 이 벽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했어요. 이게 지금 이쪽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뭘 같아요? 이게 내하수체예요. 우리 중학생들부터 배우잖아요. 내하수체가 요소 이렇게 달래갖고 요소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입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하수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예, 내추럴 같은 두 개가 있죠. 여기 뭐죠? 먼물 바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먼물이 바디 나오면 무슨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파페치오가 나오잖아요. 다른 지식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거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가 심지어 2시간씩 그래요. 아주 간단한 그림이. 그 2시간 동안 어떤 다른 자료를 보는 것보다 자기 지식을 재정립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다른 어떤 학습법보다 3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머무리 바디는 다음에 이야기할 파페츠 헤러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거 나중에 술 많이 먹는 사람, 알코올증 치매 걸린 사람들은 이게 막 붕괴가 돼요. 머무리 바디가. 네. 알코올성 치매하고 관련된 해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폰즈의 앞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벤트럴 파트에 교내 가로 섬유가 지나가는 그 부위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뭐죠? 이렇게 되면 예, 스피널 코드까지 내려가잖아요. 척수가 되고 이게 뭐죠? 연수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이쪽 지금 있는 이 판넬 뒤쪽은 뭐겠어요? 요 부분에 손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참 그림이라는 게 참 파워풀한 그 능력을 가졌어요. 뭐냐면 그리면 그 전체가 입체가 떠올라요. 단면을 그리면. 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요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그림 많이 안 그려보셔서 그러는데 많이 그리면 금방 됩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자, 요렇게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 볼록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요. 브레인이 뭐냐? 인간 브레인이 뭐냐 물으면 이 그림 딱 그리면 돼요. 오히려 이쪽 표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 드러내줘요. 이렇게 그리면. 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그 브레인,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자, 이 그림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인간 브레인이요. 네.
안아 전두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이쪽 측면을 본 전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서 있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데 항상 뭐 할 때 짐승, 자, 동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본다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쭉 남발을 붙여보면 돼요. 이게 바로 후각망울이죠. 자, 후신경이라 그래요. 후신경. 이게 넘버1이에요. 후신경. 자, 뇌신경 12개를 금방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 끝에는 뭐겠죠? 눈동자 동공이 오고 있잖아요. 잘랐죠, 동공이. 그러면 이게 안신경이잖아요. 따라서 안신경. 이게 넘버2요. 이게 안신경이요. 요겁니다. 요거 아니요, 요거요. 요거는 옵틱 트랙이라 그러고, 요거는 옵틱 너브라 그러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넘버3요. 이게 뭐죠? 동안신경이요. 동안신경이요. 자, 넘버4는 자, 중요합니다. 넘버4는 대부분은 자, 우리가 개처럼 생각하고 고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신경들이 나와요. 이쪽에서. 왜 이쪽에서 나올까요? 이 신경들이? 이쪽이 운동이잖아요. 벤트랄, 이 운동이 또 운동신경들 많이 나와요. 물론 감각도 있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 12개 신경 중에 11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4번 뭐죠? 할차신경. 도르래 신경은 이 도잘, 등 쪽, 벤트랄, 배 쪽. 그러니까 모든 해부학의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이렇게 딱 잘라갖고 이 사람 서 있으면 몰라요. 개처럼 이렇게 있을 때 이 배가 항하는 이쪽 이렇게 쫙 잘랐을 때 이걸 따라서 벤트랄. 그래서 V라는 용어가 나오면 해부학 용어에서 V가 나오면 무조건 벤트랄이라고 의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죠? 등이 있죠. 등. 자, 도잘. 그럼 D가 해부학 용어에 D가 나오면 이건 등 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4번 도르래 신경만은 등 쪽에서 나와요. 출발이 등 쪽에서 나와요. 고구마게 나머지 11개 신경은 다 배 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나와갖고 또 그러기가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게 이제 4번이에요. 이게 4번 뭐다? 활차, 도르래, 우리나라 말로 도르래 신경. 됐어요. 자, 5번. 5번 뭐죠? 트리저미널. 자, 트리저미널. 자, 3차 신경. 3차 신경. 자, 3차 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뒤에 강의에 거의 3차 신경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3차 신경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얼굴을 전체 간장하는 신경이 3차 신경이요. 그럼 자, 얼굴을 간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굴이 얼굴이잖아요. 얼굴이잖아. 그럼 얼굴이 늦가을 찬바람에 맞으면 뭐가 느껴져요? 차갑다, 쓰리다 이런 거 느끼죠. 얼굴에 촉감이 있고, 얼굴에 온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통증, 치통, 그 다음에 안면 근육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따라서 통증, 온도, 압력, 촉각.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감각 신경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있어요. 감각신경이. 엄청 많아요. 입술에 얼마나 감각신경이 많을 것 같아요. 입술에 촉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호문클루스에서 사람을 감각을 보면 얼굴 반만한 게 입술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만큼보다 입술이 요게 더 중요해요. 촉각에서는. 그렇잖아요? 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자꾸 헷갈립니다. 따라서 촉각, 온도는 구체적으로 차다, 덥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증. 얼굴에 통증 많잖아요. 얼굴에 통증. 요런 감각을 처리해주는 신경이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 그게 3차 신경이에요. 전부 다. 자, 3차 신경이 어디로 나가는지 잘 보세요. 3차 신경 엄청 큽니다. 내 신경 중에서 꼭 12개 중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다 3차 신경. 미주신경. 요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3차 신경, 미주신경. 3차 신경이 얼마나 크냐면 이쯤 나와요.
삼차신경이 이만큼 커요.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삼차신경. 자, 그 다음 6번이 뭐죠? 외전신경. 어디서 나오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교내잖아요. 교내하고 연수 경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6번 요렇게 했어요. 6번이 외전신경. 외전신경은 눈동자를 간단해요. 눈동자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눈동자 옆으로. 자, 그 다음에 자 7번이 뭐죠? 안면신경. 예. 자, 그러면 자 헷갈려요. 자, 이거 간단. 3차 신경하고 안면신경이 어떻게 차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처음 공부하면 헷갈려요. 3차 신경 이거 얼굴 전체 다 뭐 촉각, 통증, 온도 다 한다는데 그럼 뭐 얼굴 신경은 따로 뭐 할 일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거잖아. 예. 따라서 표정근.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각에 이 혀에 맛을 느끼는 이 분포의 3분의 2가 안면신경이 할당해요. 특히 저 혀 이렇게 한데 보세요. 혀에 요 뒤에 그려주는데 혀의 앞쪽, 그렇게 혀를 해갖고 혀의 반 앞쪽이 3차 신경이 그 미각을 처리해줘요. 뒤쪽은 혀 뿌리하고 뒤쪽은 누가 해주는 줄 알아요? 서린신경이 해줘요. 그 다음에 목구멍에도 미각이 있어요. 처음 듣죠? 목구멍에도 미각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저 미식가들 이렇게 목구멍 넘어가면서도 미각을 느껴요. 그 다음에 후두 덮개 있어요. 후두 덮개. 자, 에피글로티스. 후두 덮개라는데 후두 덮개도 미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킬 때 악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삼키는 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미각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미각의 3분의 2 하고 표정근을 관장하는 게 안면신경이요. 그래서 안면신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대략 같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커요. 자, 안면신경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안면신경하고 그 가지하고 같이 만나는 가지가 뭐냐면 상타액신경이요. 또 상타액신경. 침내과 관계 있어요. 또 이 신경이 네, 상타액신경 관계 있어요. 자, 이게 7번. 요 좌우로 상으로 있습니다. 그래 한쪽만 그리는 거예요. 자, 8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8번이 뭐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렇죠. 전정 와우죠. 요거는 두 신경로가 정전신경은 균형 잡는 거고 와우는 달팽이관에서 나오는 신경이요. 낯선 신경 간갈리아에서 나오는 그 신경 다발인데 이 두 다발이 잘 보세요. 정전은 세방고리관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와우는 소리관이기 때문에 와우가 인공기식 하잖아요. 그 와우관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이 세방골에서 나오는 거하고 자 이걸 뭐냐면 정전신경.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서 나오는 게 와우신경. 이게 두 개 신경로가 섞이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붙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 두 다발이 국수 다발 같은 두 개가 오다 같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와요. 나란히 와서 이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정전 와우신경이라고 그랬다. 정전 와우신경. 네, 8번 정전 와우신경. 자, 9번. 자, 9번이 뭐죠? 9번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서린신경입니다. 9번은 어디 하냐면 요쯤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 9번. 서린신경. 자, 서린신경이 미각에 가는 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위치에서 있는 이게 뭐죠? 미주신경이요. 자, 미주신경은 강의만 했죠. 내장을
내장의 뭐 거의 대부분, 내장의 대부분에 뭐죠? 무슨 신경? 부교감 신경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부교감 신경, 미수신경.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도 하나 기관을 그려줘야죠. 여기 뭐죠? 예. 여기 바로 올리브핵입니다. 하올리브핵. 자, 따랐어요? 하올리브핵. 상올리브핵. 부하올리브핵. 올리브핵 종류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운동에 관한 손해하고 연계되어서 새로운 운동 학습할 때 들어가는 가장 큰 올리브핵이 뭐냐면 하올리브핵이요. 따라서 하올리브핵.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뒤에 나올 건데 상올리브핵, 수파라 올리버리 누클리어스가 있어요. 상올리브핵은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상올리브핵은 첨가하고 관계 있어요. 예. 지금 하올리브핵은 운동, 손해 운동하고 관계 있어요. 자, 요렇게 그리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요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게 몇 번이냐 하면, 요게 12번이에요. 자, 12번. 11번 하기 전에 12번 먼저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이포글라살, 스라신경. 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순수한 운동성 신경입니다.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혀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혀 움직임 기가 막히잖아요. 그 혀 움직이는 근육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스라신경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 신경이 뭐냐 하면 11번. 이게 뭐죠? 부신경이요. 부신경은 척수부신경, 내부신경, 크라이날, 내부신경하고 척수부신경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쪽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이렇게 봤는데 이게 부신경. 부라는 말은 세컨더리 액세서리란 말이에요. 동물의 우리 인간의 브레인이라는 게 우리 겉으로 큰 이 덮여있는 이 브레인이라는 게 이 뇌신경 12개를 정확히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는 이 거대하게 덮인 거는 겉보기 현상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이거 없이도 살아가요. 자, 따라서 문해아가 태어났다는 얘기 들었죠. 뇌가 없이도 돼요. 죽지 않아요. 핵심은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이거 두 개 다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거 건드리면 죽어요.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뭘 하는 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요것이 특히 따라서 시각, 청각 이걸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시각하고 청각이 만나서 뭐가 되죠? 언어가 됐잖아요. 그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정보 처리. 예. 그러면 이쪽은 뭐냐 하면 감각 입력에 운동 출력 나가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감각 입력, 운동 출력. 그래서 감각 입력이 들어가고 운동 출력 곧장 내버리는 게 동물이고 곤충들이요. 메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턱 건드리면 날아가잖아요. 비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얼마나 깊이 사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얼마나 지연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도 간혹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한 2, 3초 있다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날아가요? 위험이 다가오면 날아가요. 2, 3초. 우리는 얼마나 지연할 수 있어요, 생각을? 30년 지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뭐 과학자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뿌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연된 생각. 예. 자, 그 지연된 정도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면 바로 야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이게 없으면 어떻죠? 계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입력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물이에요. 됐죠? 이게 커지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야. 또 부작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너무 과잉으로 사고 회로가 돌아가갖고 걱정 근심이 많아져가 스트레스. 예. 자, 따라서 인간만이 스트레스를 겪는다. 예. 사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책 주제예요. 얼룩말은 왜 위궤양이 안 걸릴까요? 하는 게 책 유명한 세계적인 책 주제명이에요. 얼룩말은 위궤양이 안 걸린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만이 과잉으로 발달한 신경 시스템에 의해 갖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맞죠? 개가 그러니까 뭐 두드러 패든지 뭐 이렇게 밥을 안 주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위협한다든지. 근데 외부에서 자극 안 들어갔는데 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 깊이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 그려 봅시다. 요건 이제 기본으로 다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거예요. 신경 시스템이 도대체 뭔가를 잘 드러내는 그림이요. 요 곡선만 그리세요. 곡선 그리고 기준점에 요 까맣게 이렇게 선을 두 개만 그어주세요. 됐죠? 자, 혹시 이거 뭐 하려는지 감 잡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요거 딱 그리면 대칭 법칙에서 그림 이제 시작됩니다.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늘어지고, 자, 요거 처리가 중요해요. 요렇게 와갖고 요렇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쫙. 그 다음에 대칭으로 이렇게 왔어. 꼭 같이 대칭으로 양옆에 그려주세요. 이렇게 쭉 갔어. 하나, 둘, 저 다 됐어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대칭화 됐죠? 이것도 벌써 대칭하잖아요. 놀랍게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생물 구조가 여러분들 되게 다양할 것 같죠? 생물이 완벽한 대칭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진짜 완벽 대칭이야? 아니잖아.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 대칭이 아니잖아요. 발생 때 보라는 거예요. 발생 때 심장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다가 이 발생하면서 태아가 자라면서 왼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초기로 올라가면 자연계는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대칭이에요. 우주도 빅뱅 당시에는 네 가지 힘이 완전히 대칭이 돼서 한 가지 수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힘이 대칭이 붕괴가 되어갖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게 초기로 올라가면 다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덮으면 돼요. 이렇게. 자, 요 과정이 중요해요. 요렇게 그냥 끝까지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자, 워낙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도 뭐 다른 테크닉이 필요 없죠. 그대로 암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덮어버려요. 한번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덮어놓은 요 부위를 다른 색깔을 칠해주세요. 다 칠해주면 B금을 쳐주세요. 이 부위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 B금을 쳐보면 다른 부위하고 확 드러나요. 차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입체를 갖고 있다는 건 느끼죠? 이게 물질이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빈 구멍이요.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면에. 자, 그 다음에 뭘 그리냐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요렇게 이렇게 자, 이거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작은 원을 이렇게 쳐주세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완전히 윤곽선으로 덮어버리세요. 이 전체를 어떻게 덮느냐 하면 네, 대칭으로 좋아요. 네, 다 됐어요. 오, 무슨 표본 가지고 같기도 하고.
자, 잘 그리네. 예, 잘 그려요. 이거 너무나 간단하니까 다 잘 그리네. 예, 대칭이니까 그래요. 대칭이 있다면 한 번만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완벽한 대칭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뭐냐면, 모든 척추동물 대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파충류부터 영장류, 다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브레인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예, 많은 이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초록색 따라갑시다. 초록색이 이게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짐작하시면 이게 척수예요, 척수. 척수고 이게 대뇌요. 척수하고 대뇌가 구별이 없어요. 연결돼 있어, 그냥. 이걸 보면. 연결돼 있고, 자, 여기서 만들어 줘 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레티나요. 망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이 중추신경계라 이야기했잖아요. 브레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망막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동일하게 여기 이제 구멍 뚫고 이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예. 자, 그거는 뭐 그냥 이해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파란색은 뭐겠어요? 두개골입니다. 뼈입니다. 뼈고 지금 요 사이를 해갖고 여기서 초록색이 쫙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구멍을 통해서도, 이 뼈 구멍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가요. 이게 개념도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간, 이게 바로 뭐죠? 크레니얼 너브예요. 지금 이 12개 뇌신경이, 이거 전체가 지금 요거 하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겠어요? 이게 이 원합 중에 빨간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지가 12개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뭐냐면 뇌신경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척수요. 척수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이게 뭐죠? 팔이요, 팔. 팔에 있는데, 이쪽에 이제 팔에 신경들이 많이 들어가죠. 어깨, 팔, 이쪽에. 이쪽은 뭐겠어요? 다리, 허리, 다리 쪽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척추뼈요. 뼈고, 이게 두개골이요. 네. 이게 팔, 이게 다리. 자, 그러면 요렇게 된 요게 척수예요, 척수. 그리고 요거 있는 게 척수고, 이거는 척수 중심관이 돼요. 중심관. 그러면 요걸 화살표를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제1내실. 이거 뭐냐면 외척내실이라 그래요. 척내실. 그래서 1, 2, 2개 척내실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는 3번 척내실이고, 요게 4번 척내실이요. 됐죠? 이 간단한 이 그림 하나를 암기를 하고 수없이 그려보면, 예. 악어부터 사람까지 전체가 이 프로토타입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걸 알게 돼요. 참, 단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브레인이라는 게, 이게 척수고, 자, 척수 해볼게요. 그럼 척수가 어떻게 돼요? C는 1에서 C8까지 있다 그랬죠? T는 1에서부터 T12까지가 있고, L은 1에서부터 L5까지가 있고, S는 1에서부터 S5까지가 있잖아요. 이 전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지금 잘못됐네. 요거 하면 돼. 요거. 무슨 말이죠? 요거. 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이제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 단면 자른 거예요. 됐죠? 자, 됐어요. 네. 자, 이 그림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주목. 이런 그 신경 조직도 척수의 연장으로 대뇌를 표시한 거고, 더 놀랍게도 뼈도 보세요. 뼈도 보시면, 자, 요거 동글동글한 게 이게 척추뼈잖아요. 척추뼈가 뭐 이렇게 한 40개 정도 있다 합시다. 요렇게 있으면 요 척추뼈가, 잘 들었어요? 변형이 돼서 두개골뼈가 된 거예요. 네, 따라서요. 척추대졸. 예. 다 역으로는 뭐냐면요. 척추하고 척수가 올라가서 브레인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척추뼈가 변형이 돼갖고 두개골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이야기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창고기 이야기가 확 와닿을 거예요. 창고기 이거 없잖아요. 무슨 말 하겠죠? 창고기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기 그 밑에 시스템 설명할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척추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기기 시작했잖아.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요.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자, 모든 문제를, 이 그림을, 난 최근에 어떻게 그린 줄 알아요? 며칠 전부터 이걸 거꾸로, 이 그림을 내가 잘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숙제하면 그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확 느낌 와닿아요. 아하, 세상에. 그래서 그림이 엄청난 이 이야기를 유발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숙달된 사람은 순서를 한번 바꿔놓고 그리면 진화 순서가 그대로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물고기 같으면 여러분 꽁치 이렇게 생선 발라먹고 이렇게 보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생선 머리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요만큼 더 붉어진 거예요. 요거에 한 1.3배 정도 커졌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된 거, 요게. 그럼 나중에 이거 더 초기로 하면 이거 거의 밋밋하게 기둥밖에 없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게 물고기요. 요렇게 생긴 물고기요. 요렇게 하고 요게 물고기 머리요. 요게 척추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서 3억 6천만 년쯤 대봉기 때 육지로 상륙해요. 물에서는 야들이 높이를 어떻게 불어갖고 하잖아. 호흡은 아가미로 하잖아요. 근데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호흡 뭘 해야 돼요? 허파로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올라오면 어떻게, 물에서도 시각을 쓰잖아, 물고기가. 청각이 있죠. 근데 물에서 시각하고 청각이 육지에서 올라오는 물의 액체 상태하고 육지의 기체 상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지, 시각하고 청각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물고기가 양수류가 되기 위해서 묵가로 육지로 서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뭘 해야 되겠어요? 균형 잡아야 돼요. 물에서는 균형이 간단해요. 물에서 균형 안 잡아도 되잖아. 사실은 푹 떠 있으면 되잖아. 좀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공기 주머니 적당히 조절해서 들어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중력 상태, 따라서 무중력 상태. 잊으면 안 돼요. 물은 무중력 상태 비슷해요. 근데 육지로 올라오면 육지로 올라가 한 발 잠깐 뒤에서 보세요. 넘어져 버리지. 밑에 뭐 돌뿌리 있으면 퍽 넘어지지. 그러니까 동물이 육지에서 생존하는 이거하고 바다 생존하고 가장 큰 문제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는 액체 상태의 삶이고 하나는 기체 상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같은 거예요, 물고기는. 근데 동물이 육지에 올라왔다는 말은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력을 이겨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구 표면에 요철이 있잖아요. 암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딱 정전기관. 정전핵이 이만큼 갖다 붙었어요. 바로 요 붙었어요. 연수에 요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죠? 시각하면 상구가 발달해야 되죠. 상구 이만한 것도 붙었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올라오면 청각. 완전히 다르잖아요. 청각 다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만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고기는 요만하게 됐는데 지금 인간 오면서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오면서 양수류가 되면서 이만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감각을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붉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놔놓고 여러분들 숙달이 되면 혼자 조용한 시간에 거꾸로 그려보세요. 요거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육지 올라왔어. 정전기관 정전기관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때 이제 이거 보면 명확해져. 따라서 하울리브해. 자, 하울리브 왜 필요한지 이제 금방 감 잡았죠. 왜 이 그림이 왜 파워풀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울리브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운동 학습이잖아요. 자, 물고기가 새로운 운동 학습 그 개념이 떠오르나요? 이제 명확해졌죠. 물고기한테 새로운 운동 학습은 넌센스예요. 왜? 환경이 유니크하잖아요. 새로운 거 없어. 바닷물밖에 없는데, 온통 물밖에 없는데. 근데 육지에 올라왔더니 강이 있고 사막이 있고 돌뿌리가 있고. 그러면 운동 기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운동을 학습해 줘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죠? 하울리브액. 또 하울리브액. 됐나요? 그래서 구조에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은. 생물학은. 예.
그 다음 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면 지금 이게 자,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 이 그림 진짜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보여줄게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곡면을 처리했잖아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폰스 구조잖아. 내교 구조 그릴 때 저렇게 그래요. 보통 모든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저기 배 쪽이잖아요. 벤트랄이잖아요. 벤트랄의 내교 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평생 기억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 신경섬유 다발이를 보시면 돼요. 이걸 말하면 따라서 교내 가로 섬유. 이게 2천만 다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손에는 어떻게 붙어 있는가 보시면 손에 엄지손가락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뒤로. 손해가 이렇게 뒤에 붙었어요. 이거 크기가 서너 배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그런데 내가 질문이 뭐냐 하면, 교원에 가로 섬유만 있다면 그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질문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브레인 그림을요, 진짜 자세히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에 답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내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구교조 하는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감자한 사람 있어요? 이거 두 개 뭘까요? 자, 따라서 피질척수로. 이제 아셔야 돼요. 피질척수로 두 다발이 교내 이 배살 영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두 다발이 있으니까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적은 지식이 아니고 이게 전체 내관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왜 요걸 요렇게 곡면을 처리했나 하면요. 이게 피질척수로 돼요. 대뇌 운동량이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어서 늘어오는 거였어, 피질에서. 이렇게 늘어와갖고 여기서 교차하잖아요. 교차하기 전에 폰스를 지나가잖아요. 폰스 지나면 이 폰스 앞쪽 배 쪽으로 지나가요. 배 쪽으로 지나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가 뒤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눕히면. 자, 이게 피질척수로요. 이래갖고 이렇게 운동명에 이어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구된 반쪽으로 가잖아요. 척수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 곡선 하나하나에 엄청 정보가 있는 거예요. 브레인 구조 공부했던 게, 뭐 한 10년 공부했던 게 이 그림 속에 다 갖다 붙어요. 아, 이 구조하고 저 구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아, 그렇구나. 그게 연결되고 나면 진화적으로 거꾸로 그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다 보면, 와, 어느 순간, 와, 바로 이거네.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신경 시스템의 구조를 통해 뇌 진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가 뇌 진화의 산물이란 사실은 꽤나 충격적인데요. 스트레스 역시 인간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발달한 수단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